재미있는 두뇌 운동 알츠북 소개. 나이가 들어갈수록 치매를 걱정하게 됩니다. 과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치매의 발생을 완전하게 막을 수 있는 치료제를 개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매를 정복할 수 있을 때까지 노화와 함께하면서 두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많은 연구자들과 중앙치매센터 및 전국의 광역치매센터에서는 다양한 방식의 인지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종광역치매센터는 2019년에 알츠북이라는 인지워크북을 개발하여 사용 중입니다. 알츠북은 주 5일, 총 6주간 진행하는 워크북으로 초기 치매 어르신의 치매 진행 속도를 늦추고 뇌의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신체 활동, 기본 일상 활동, 여가 활동, 지역 사회 활동, 관리 활동 등 5가지 영역에서 일상생활 능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2021년에는 알츠북을 일반 가정 또는 지역사회의 치매 유관기관에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강사용 동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치매 어르신을 위한 인지 워크북, 재미있는 두뇌 운동 알츠북에 대한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미있는 두뇌 운동 알츠북에 대한 소개를 맡게 된 세종광역치매센터 권규준입니다. 순서는 알츠북 개발 배경 및 소개, 알츠북 제작 및 시행 과정, 알츠북 구성 소개, 마지막으로 알츠북을 활용한 연구활동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알츠북 개발 배경 및 소개입니다. 국내에서 활용되고 있는 인지 워크북에서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발견하였는데요. 첫째, 단편적 인지기능 중심 컨텐츠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두 번째로, 전문가의 주도로 인지 워크북을 활용해야 하는 불편함. 마지막으로, 인지 워크북을 휴대하고 다니기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기존 인지 워크북의 한계점을 보완한 알츠북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치매 가족과 요양보호사의 눈높이를 맞추어 제작하였습니다. 그만큼 해설지가 없어도 충분히 함께하는 분이 설명 가능한 컨텐츠로 구성하였습니다. 둘째, 1:1 개인별 또는 그룹별 맞춤형 교육이 가능합니다. 셋째, 스토리텔링 기반 생활인지 컨텐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넷째, 이해하기 쉬운 사진과 그림을 활용하였으며 캐릭터 사진이 아닌 실물을 바탕으로 구성하여 어르신들의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어르신의 위험을 최소화시킨 활동카드로 제작하였습니다. 우표를 뜯는 방식으로 활동카드를 구성하여 어르신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알츠북을 활용하면 얻게 되는 효과입니다. 배우는 분과 함께하는 분 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배우는 분의 일상생활 수행 능력 유지에 도움을 주고 문제 해결을 통한 성취감을 제공하며 지역사회 활동에 대한 연습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함께하는 분께서는 배우는 분을 위해 질적으로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해 주실 수 있고 함께하는 분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돌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종광역치매센터에서 개발한 알츠북은 다음과 같이 4명의 연구진과 함께 개발 제작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알츠북 제작 및 시행 과정입니다. 알츠북 제작 과정은 총 4단계로 계획 수립, 컨텐츠 개발, 지역사회 실무자 자문 과정을 거쳤으며 6주 분량의 총 6건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알츠북 시행 과정은 알츠북 시작 전 대상자 알아가기, 대상자와 어제 한 일 확인하기를 시행하고 알츠북 활동을 한 뒤에 점검표를 활용하여 오늘 활동을 점검하는 4단계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에 대한 설명은 뒤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알츠북 구성입니다. 소개 순서는 알츠북 내용, 활동, 참고자료 순으로 소개드리겠습니다. 재미있는 두뇌 운동 알츠북은 총 6권 1주차부터 6주차까지 있으며 한 권당 5일치 분량의 컨텐츠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알츠북 활동을 진행하신 만큼 스티커를 모아 성취감을 느끼실 수 있도록 스티커북을 추가 구성하였습니다. 알츠북과 스티커북은 휴대하기 편한 가방에 함께 동봉되어 있습니다. 알츠북은 실행 기능, 집중력, 운동 기능, 기억력, 진압력, 시공간 능력, 계산력 총 7가지의 영역의 증진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프로그램 구성 현황입니다.
알츠북 6주차 전 과정을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영역별 구성입니다. 매주 1일차 신체 운동부터 5일차 관리 활동까지 화면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프로그램 구성과 영역별 구성은 알츠북 맨 뒷장에도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1일차부터 5일차까지 있었던 영역들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일차 신체 활동은 간단한 신체 활동을 이용한 인지자극, 두뇌 활동 촉진이 목적이며 얼굴 운동, 다리 운동 등의 신체적 운동과 양손을 이용하는 인지놀이가 포함된 컨텐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일차 기본 일상생활 활동은 자신의 몸을 관리하는 등의 삶의 영위에 필요한 개인적 일상생활 활동으로 먹거리, 음식 관리, 설거지, 위생 활동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일차 여가 활동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가볍게 할 수 있는 활동으로 동네 둘러보기, 명절, 즐거운 생각하기, 놀이하기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4일차 지역사회 활동은 지역사회 속에서 상호작용을 하며 경험할 수 있는 상황으로 옷 고르기, 식재료 사기, 물품 사기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5일차는 관리활동으로 건강 유지를 위해 행동, 환경 등을 관리하는 활동이며 약 복용, 병원 가기, 건강교육 등 교육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알츠북 표지부터 활동에 대한 구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알츠북의 표지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책 중앙에 배우는 분과 함께하는 분의 성함을 적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표지를 넘기시면 알츠북을 진행할 때 함께하는 분께서 어떻게 활용을 해 주셔야 하는지 간단한 주의사항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알츠북은 매일 조금씩 즐겁게 배우는 분께서 할 수 있는 만큼만, 어려우시다면 함께,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 장을 넘기시면 알츠북 활동을 위한 준비물이 나옵니다. 배우는 분이 활동에 집중하실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을 마련해 주시고 연필, 지우개, 색연필을 구비해 주세요. 준비물을 구비하셨다면 활동에 대한 참고사항이 나옵니다. 중요한 내용이니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알츠북은 매일 30분 가볍게 진행해 주시고 책 중간중간 화면에 스피커 모양이 나오는 부분은 함께하는 분께서 먼저 시범을 보이시거나 말씀해 주셔야 하는 부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맨 밑에 직사각형 두 개의 모양은 책 맨 뒤쪽에 위치하고 있는 활동 카드를 뜯어서 사용하라는 의미이니 함께 하시는 분은 꼭 기억해 주세요. 스피커 모양과 활동 카드 모양은 바로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스피커 모양 표시가 있는 책의 일부를 가져와 보았는데요. 화면에서처럼 함께하는 분께서 먼저 시범을 보여주시거나 배우는 분께 안내를 해주셔야 하는 부분을 표시해 놓았습니다. 활동 카드라고 표시된 분의 활용법입니다. 활동 카드는 알츠북의 마지막 페이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활동 카드는 절지선을 따라 손으로 뜯어서 사용할 수 있게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활동 카드를 사용해야 하는 페이지는 표시가 되어 있으니 적절하게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활동을 마무리하실 때 재미 더하기라고 쓰여진 부분의 심화 활동을 통해 배우는 분과 추가적인 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활동을 마무리하실 때 재미 더하기라고 쓰여진 부분의 심화 활동을 통해 배우는 분과 추가적인 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활동이 끝나시면 오늘 활동을 열심히 하셨다는 의미로 알츠북과 함께 들어있는 별 모양의 스티커를 스티커판에 붙여주세요. 앞에서 본 재미 더하기는 페이지 하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배우는 분과 추가적인 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재미 더하기는 회상, 기억, 계산, 신체 활동 등 다양한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츠북 구성 중 별첨 자료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별첨 자료는 3가지가 있으며 세종광역치매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에 대하여 알아볼까요는 알츠북 시작 전 함께하는 분이 배우는 분을 알아갈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라포 형성은 배우는 분과 함께하는 분의 관계 형성에 중요하며 함께하는 분께서는 배우는 분의 감정,
경험 등을 공감하고 이해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알츠북 시작 전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서로에 대하여 알아볼까요를 활용하여 라포 형성을 하셨다면 이번 페이지에 있는 어제 하루 일과를 정리해 볼까요를 활용하여 배우는 분이 계획적인 생활 습관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오늘 했었던 활동을 되돌아볼까요는 하루하루 알츠북 활동이 끝난 뒤 함께하는 분께서 배우는 분이 오늘 활동을 얼마나 성실하게 수행하셨는지 점검하는 차원에서 제작하였습니다. 알츠북에 대한 구성 소개는 간략하게 마쳤습니다. 번외로 알츠북을 활용한 저희 세종강력치매센터의 연구 활동을 짤막하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알츠북을 활용하여 저희 세종강력치매센터에서는 2020년 알츠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12명의 경증 치매 어르신을 선발하였고 알츠북을 활용한 활동을 해주실 알츠 강사분들을 모집하였습니다. 2020년 당시에는 세종시민이신 3명의 알츠 강사 선생님들이 선발되었으며 3명의 알츠 강사 선생님들께 치매 관련된 교육을 시행한 후 알츠학교에 함께하는 분으로 참여하게 되셨습니다. 알츠학교는 앞서 말씀드린 알츠 강사가 경증 치매 어르신의 집을 주 5회 회당 30분 1대1로 방문하여 운영되었으며 경증 치매 어르신의 전후 변화를 보기 위하여 인지, 우울, 신체, 자존감 및 삶의 질에 대한 부분의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배우는 분의 인지 기능과 자아 존중감 점수가 향상되었으며 우울이 경감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화면의 사진은 당시 알츠학교를 운영했을 때 사진입니다. 네, 장시간 동안 알츠북에 대한 소개를 진행하였는데요. 열심히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알츠북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 노하우는 본 동영상이 아닌 다른 영상에서 진행되므로 끝까지 교육을 이수하셔서 치매 어르신들과 즐겁게 활동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세종광역치매센터 권규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